안녕하세요, 달나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도시대 서민이 거주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서민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빈곤한 서민의 삶 하면 지하실, 단칸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곳이 떠오르는데요. 에도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에도시대에는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라나가야라고 불리었습니다. 주로 어둡고 칙칙한 뒷골목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에도시대 특유의 마을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시대 마을에는 3개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영역, 승려 영역, 마을 주민의 영역입니다. 신분에 의해 주거 영역이 결정됩니다. 주황색 사무라이 영역이 약 70%, 초록색 승려 영역이 15%, 빨간색 마을 주민 영역이 15%를 차지합니다. 사무라이들이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바로 이 빨간색 마을 주민 영역에 상인과 서민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 우라나가야가 있었습니다. 들리는 썰에 의하면 약 50만 명의 마을 인구 중 약 70%가 이 다세대 주택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도시인 에도에는 자가 소유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세입자가 주류였습니다. 이처럼 마을 주민 영역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장어의 잠자리라고 불리우는 좁고 길쭉한 집들이 20에서 30채 모여 있습니다. 왜 장어의 잠자리냐고요? 장어는 매우 길쭉합니다. 때문에 안쪽으로 길고 좁고 깊이가 있는 건물이나 방을 일본에서는 장어의 잠자리에 비유합니다. 그야말로 문학적 표현이네요. 마을 안에는 공동우물, 화장실, 쓰레기장, 마을 지킴이인 여우를 닮은 이나리상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나무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출 때 열고 일몰 때는 잠궈서 수상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우라나가에 사는 서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독거노총각, 목수, 미장 같은 장인들, 생선이나 야채를 파는 장사꾼, 샤미생 같은 악기 연주자, 재수생 등등. 당시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주택의 관리자로서 집관리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생활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리의 정도가 아니 글쎄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집주인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세, 징수, 세입자, 신원조사, 주택 수리, 여기까지는 집주인이니까 당연한 업무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의 갈등 중재, 관혼 상제의 준비, 결혼 상대 알선, 돈의 마련, 밤에 집주인을 돌며 불단속까지. 아니, 집주인이 이런 걸 다 한다고? 리얼리? 심지어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 파출소 같은 데 잡혀갔을 때 찾아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연대 책임까지 지는 그야말로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거주하는 곳도 세입자와 최대한 가까이 뒷집이나 앞집, 바로 눈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기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집주인이 할 일이 많다니 누가 집주인 한다고 하겠어. 뭔 영화를 보겠다고 세입자들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하냐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큰 이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의 공동 화장실에 쌓인 똥입니다. 세입자들이 싼 똥, 응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똥을 판 돈이 통째로 집주인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에도시대는 똥을 비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근처 농가에 똥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똥입니다. 똥이 왔습니다. 똥 사세요. 이처럼 똥이 돈이 되던 시대, 똥을 팔아 버는 돈이 연간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에 달했습니다. TMI로 똥도 등급이 있어서 좋은 것을 먹고 사는 다이묘나 대상인의 똥은 가난한 서민의 똥보다 더 비싼 가격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농담처럼 세입자의 엉덩이로 집주인이 먹고 산다 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설날에 세입자에게 떡을 나눠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떡값은 세입자들의 똥을 팔아 번 돈이니 똥이 떡이 되고 떡이 다시 똥이 된다 라고 말하곤 하였답니다. 말 된다. 떡 먹고 똥 싸고 똥 싸고 떡 먹고. 자, 그럼 이러한 임대주택은 어떤 구조였을까요? 같은 임대라고 해도 가격에 따라 살짝 넓은 구조와 좁은 구조로 나뉘었습니다. 넓은 구조는 앞에 문이 있고 맞은편에 창이 있어 통기성과 햇빛도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좁은 구조는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나가는 문만 있고 아예 창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낮에도 깜깜했습니다. 대신 파격적으로 월세가 싸서 가난한 서민들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다다미 4장 반의 크기,
한 장 반은 현관 겸 부엌, 완전 콤팩트 사이즈 원룸입니다. 이렇게 좁은데 심지어 4인 가족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바닥은 다다미가 아니라 더욱 저렴한 무시로라는 돗자리를 깔았다고 하네요. 현대 우리 사회 서민들 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엌도 아주 작고 콤팩트했습니다. 마실 물은 마을 공동 우물에서 길어왔고요. 근데 중요한 것, 화장실과 욕실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서 응가를 하는 거야? 바로 마을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목욕도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기 때문에 집안에 개인 목욕탕, 개인 화장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좁고 작은 방에서 에도시대 서민들은 가족 모두와 함께 살았습니다. 방문을 열면 방 전체가 훤히 보여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들여다봤습니다. 벽도 얇아서 생활음이 통째로 들리기에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옆방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어이! 숟가락 가져와! 내 밥 같이 먹자! 이렇게 잘 들리는 소리 덕분에 친밀한 관계로 살아갔다고 하네요. 그러나 나쁜 점도 있는데요. 부부싸움 소리, 밤에 작업하는 은밀한 소리까지 다 새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책 맞은 이웃들이 서로 뒷담화를 깔 때 다나까네 말이에요. 어젯밤에 그 짓 하는 소리가 장난 아니더라고. 나도 들었어. 그게 다나까네였어? 난 야마다인 줄 알았지. 야마다는 그저께고 어제는 다나까. 아이고 남사스러워. 이런 희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해서 아주 환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옛 임대주택은 집주인은 세입자를 돌봐주는 부모의 역할, 세입자끼리는 서로 밤일을 몇 번까지 한다까지 알고 지내는 밀접한 관계다 보니 단순 이웃이 아닌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 집세는 얼마였을까요? 매달 400에서 500문, 요즘 돈으로 8,000엔에서 10,000엔이었다고 합니다. 보따리상의 월 수입이 10만엔 정도였다고 하니까 수입의 10% 정도가 월세가 되었네요. 또한 수도세는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빵원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부담, 대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우물물을 먹고 콜레라에 걸린다거나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오늘은 에도시대 서민들의 임대주택 사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것,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에도시대 사람들도 그랬다니 시대 초월, 나라 초월, 서민의 삶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달나무의 일본 문화 이야기 안녕 곁도툰 더 재밌는 다음 이야기로 또 다음 화에서 만나요.